오늘 너무 멋진 대표님을 모셨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 창업가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창업에 대한 얘기를 좀 재밌게 해보려고 네. 모셨고요. 자, 그래서 오늘 불도저 토크. 네, 불도저 토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대표님 어떤 사업하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네. 하고 있는 사업은 많아요. 많지만 대표 사업은 속옷을 팔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사업들을 이제 수직적, 수평적으로 확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가 막 난무하는. 네, 그게 막 벌렸던 얘기죠. 위아래로 벌렸다, 좌우로 벌렸다. 근데 원래는 그냥 직장인이셨다면서요? 네, 저는 이제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네. 3년차 직장인이었는데 마의 3년이 네. 못 넘기고 퇴사했습니다. 어쨌든 직장 경험을 이제 쌓으신 다음에 혹시 그러면 속옷 회사였어요? 아니요, 전혀 아니었어요. 인테리어 업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구 업계에서 네. 그 당시에 1등이었던 회사를 다니긴 했는데 네. 거기서 거기서 일단 마케팅이나 오퍼레이팅, 교육 골고루 맛봤어요. 네. 왜 창업하신 거예요? 돈을 벌려고 했죠, 사실. 이렇게 일을 많이 할 바에는 내 거 하겠다. 이렇게 많이 할 바에는. 그러면은 이제 퇴사하고 나서 네. 바로 성공하신 거예요? 그렇죠. 부럽다. 저도 많이 망했는데. 맞아, 너무 많이 망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힘은 들었죠. 근데 심적인 저는- 고통이 있었죠. 맞아요. 근데 네. 저는 이렇게 회사 경험하고 나오신 분들 훨씬 더 잘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그때는 그게 있었죠. 이제 현업에 대한 그쵸. 빠른 네. 손놀림이 있어서 빨리 일을 좀 했던 것 같고 지금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처음에 속옷이라는 아이템을 잡은 게 좀 특이하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맞아요. 보통 인테리어 업체 네. 있으셨으면은 인테리어부를 하시는 거 네, 많은데. 다들 이제 뭐 저를 보면은 외형이 조금 기가 세니까 속옷을 좋아하냐, 패션에 관심이 많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옷에 관심이 없었어요. 시장을 봤을 때 저거 내가 먹을 수 있는 시장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보면 볼수록 네.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높다는 뜻은 이거는 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이 이제 기피하거나 좀 기피 산업이죠, 제가 그쵸? 하는 게. 안 하는 거를 직접 하겠다. 네. 제조를 아예 뛰어드신 거예요? 제조도 해요, 지금. 그 퀄리티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네. 당시에는. 그리고 제가 선택한 아이템이 웨딩 보정 속옷이에요. 그냥 보정 속옷, 그냥 네, 속옷이 드레스 아니라 전용 보정 속옷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사치품인 거죠, 사실 네. 말하자고 하면. 이 사치품의 기본은 퀄리티가 좋아야 되고. 근데 중국에서 그런- 떼온 거는 안 그럴 수 되는구나. 없어요. 그래서 장인 정신이 굉장히 필요하고 공정이 까다롭고 뭐 이런 복잡한 길로 간 거죠. 근데 문제는 결혼을 다들 많이 안 하는데 네, 그 사양 산업이 되었습니다. 시작하실 때보다 처음엔 잘 됐습니다. 지금은 약간 사양 산업이지만 독점 기업. 네. 그렇구나. 근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속옷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여성 모두가 입을 수 네. 있는 이렇게 생각할 텐데 대표님은 그 중에서도 되게 니치하게 간대요. 네. 엄청 좁히는 이유가 있나요? 네, 마케팅을 했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사실 전 지금도 완전히 시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이러면 아주 고객한테 다이렉트하게 꽂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트라이한 노력이 꽂혀야 되는데 그쵸. 이거를 방대한 매스로 가면은 도저히 꽂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웨딩이라는 시장은 사실 이 타겟팅해서 정확하게 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적은 돈으로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타겟을 구하기 위해서 아이템이 웨딩 보정 속옷이 된 거죠. 대표님 브랜딩도 되게 잘하시잖아요. 브랜딩 잘해서 되게 입점도 많이 하셨었고, 네. 그렇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셨는지. 일단 제품의 가격대가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고급스러워 보이는 브랜딩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뭐 패키징, 기타 뭐 내 로고, 뭐 쇼핑백 전부 다 사실 이거 다 로고 플레이의 일부니까 아름답게 나왔어야 됐고 그 고객이 느끼기에 이 제품은 뭔가 다르다라는 거를 반드시 보여줄 수 있는 셀링 포인트들을 좀 잡아줬었고 그리고 이제 딱 봤을 때 웨딩 이런 느낌이 딱 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네네. 그래서 그런 무드를 좀 잡아냈어야 됐고 마케팅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초반에는 신부님들이기 때문에 피팅도 많이 봐드리고 그러면 비포 앤 애프터가 되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신체적 데이터 같은 거가 이제 디자인 스킬에도 큰 영향을 주니까 그렇게 고객들하고 접점이 좀 많았고 결정적으로 더현대가 오픈됐을 때 명품 브랜드들하고 함께 같이 시작조로 들어갔어요. 원래 백화점은 개인 사업자랑은 일을 안 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때까지 개인 사업자였어요. 네네네. 그 좀 사업관이 있어서 일부러 개인 사업자로 계속 끌고 갔었는데 개인 사업자지만 이거는 브랜드로 인정을 해주신 거잖아요, 사실.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약간 그러면은 고민하시는 것들 중에 그러니까 혼자서 하시는 경우에 특히 뭐 개인 사업자거나 그럴 때 작지만 강한 브랜드처럼 보이는 법 이거 너무 궁금해요. 일단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제품 디자인부터 패키지, 네, 일관성이 그다음에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네. 들어 브랜드 메시지 뭐 전부 이런? 다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일을 하는데 내 철학이 다 녹아 있어야 되는 거죠. 전부 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가 세계관이 명확해야 되고 후반 시각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죠. 뭐 제품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 제품을 잘 보여주는 건 사실 제품 컷일 거고 그 다음에 제품 컷을 보여주는 곳은 홈페이지 혹은 뭐 카탈로그 기타 많은 매체들이 있을 네네네. 건데 얘네들이 다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냐는 거는 브랜드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저의 경우는 웨딩이라는 정확한 무드가 있었기 그쵸. 때문에 향기를 따라가기는 쉬웠어요. 아 네. 이미 웨딩업에서 잘하고 있는 웨딩 드레스라던가 제가 할 수 있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훌륭한 많잖아요. 막 베라왕 네네네네. 이런 많으니까 그런 데들을 많이 공부해서 참조했죠.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 막 그 얘기하셨잖아요. 사진 찍는 거 되게 중요하다. 네. 사진 찍는 거 다 기획하셨다면서요, 직접. 전 지금도 촬영을 직접 해요. 오. 제가 찍진 않지만 네. 제가 촬영장 반드시 가고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 제가 고르고 모델도 제가 뽑고 모델 착장하고 착장 순서까지 제가 다 정해요. 네. 동선을 잘 정해야 많이 찍을 수 있어요. 대표님 중에 그런 분 되게 많거든요. 어차피 내가 사진 촬영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내가 뭐 영상 촬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디자이너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외주로 통으로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제품 주고 그냥 알아서 찍어주세요 하고 이제 기다리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 외주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나 자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외주분들이 내 머리에 맞춰서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손발이 맞으려면 제 기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획은 하셔라.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거를 내가 일일이 사실 A부터 Z까지 컨트롤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생각했던 게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특히 초반 브랜드 가이드를 좀 잡아줘야죠. 맞아요. 가이드를 꼭 잡아줘야 되죠. 자, 그러면 대표님이 어떤 식으로 좀 마케팅 하셔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되게 브랜드의 뭐 직원들이 막 지금 많은 상황이 아니시고 혼자서 큰 브랜드처럼 보이는 브랜딩은 이제 이해했어요. 근데 마케팅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케팅은 사실 제가 했어요. 근데 마케팅을 제가 배워서 했어요. 아, 대행사 안 맡기고 네. 직접 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초반에 적은 비용으로 직접 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앞으로 대행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평생 못 알아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맞아. 초반에 내가 손도 안 댔다 그러면 앞으로 평생 못 알아들으면 끌려다니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못하더라도 직접 한두 달은 해보셔라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 강의도 들으셨었고. 강의도 듣고 대표님 강의도 듣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퍼포먼스 마케팅 해야 된다 그러면은 퍼포먼스 마케팅 책자도 많고 세상에 되게 많잖아요. 그쵸. 매체가 배우려면 배울 수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래서 그냥 어렵지 않아요. 건드려 보면 그래도 사람 말로 써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완벽하게 막 내가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 마케팅을 직접 하시는 네. 거를 좀 초반에 계속 이제 하셨던 네, 거예요? 제가 다 했고 사실 최근까지도 퍼포먼스 마케팅 제가 하는 매체도 있었어요. 어떤 게 좀 가장 효율이 잘 나왔어요? 효과가 좋았던 마케팅 방법? 아직까지도 저는 특수하게 의류잖아요, 사실. 네네. 의류고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네이버가 힘을 쓰긴 해요. 솔직히 네이버가 아직까지도 힘을 쓰긴 하고 네. 구글로 네이버에서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사실 키워드도 해야 되고 키워드 상품도 광고?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는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키워드. 이 키워드와 브랜드를 완전히 연결시키는 거. 웨딩 속옷은 소네트 브라이드 이렇게 연결시키는 데서 성공의 키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웨딩 속옷을 검색하면은 내가 장악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고객은 그냥 소네트 말고 선택권이 없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혼할 때쯤 되면 신부들이 잔뜩 검색할 거잖아요. 다 알아요. 뭐 네. 웨딩 드레스, 그다음에 이제 웨딩 드레스에 또 웨딩 슈즈는 못 신어. 네. 그래서 이제 웨딩 속옷 검색하면 네, 여기가 맞아요. 뜨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드를 장악해야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예를 들면 상품에 비딩을 하신다 그러면 한정없이 광고비만 올라가는 거예요. 더 싸거나 더 재미있는 상품, 더 매력적인 상품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상품 탭으로 막 검색하는 데다가 내 걸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도 하긴 해야 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돈이 들죠. 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고객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네이버 키워드가 의류는 아직은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류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이 중요한 이유가 결국은 키워드라는 건 니즈가 있는 고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니즈가 있는 확실하죠. 고객을 네. 대상으로 설득하려면 조금 더 쉽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배가 고파. 그럼 배가 고픈 사람한테 너 배고프지 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 강남 삼겹살이 먹고 싶어. 강남 삼겹살 검색하는 사람한테 우리 삼겹살 집을 소개하는 거랑 전혀 니즈가 없는 사람한테 맞아요. 삼겹살 먹을래 하는 네. 거는 되게 천지 차이니까. 그래서 마케팅이 뭐 두 가지 방식이 다 유의미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키워드를 뚜렷이 장악해서 하는 거는 특히 초반에 매출을 정말 내셔야 되는 상황에서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리고 그걸 좀 더 나아가서 그걸 좀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면은 더 이제 외연을 확장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니즈가 없는 고객도 데려와야 맞아요. 되는 거고 특히 너무 이미 네이버에서 장악하고 있는 업체가 네. 있다. 그러면은 또 이기가 또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또 컨텐츠 마케팅으로 저희가 막 다른 그래서 SS 채널까지 이제 하는 거죠. SNS로 승부를 보셔야죠. 이제. 네. 그래서 이 사실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 그러면은 키워드를 혹시 모르는 대표님들 자신이 어떤 키워드로 밀어든지 잘 감을 못 잡는 분들한테 좀 키워드 잘 잡는 팁이 있을까요? 발굴을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네. 근데 발굴할 수 있는 페이지가 사실 되게 많아요. 현재는 저 할 때는 네이버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네이버 뭐 키워드 도구 같은? 네. 지금은 블랙 키위를 들어가시면 네.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돈이 되는지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이 시장 비었다까지 읽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장 비었는지 확인하시고 들어가면 더 좋고 안 비어있다 그러면 키워드에 한 끝을 더해서 땡땡땡 속옷 이렇게 웨딩 속옷 이렇게 가듯이 예를 들면은 식지 않는 텀블러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키워드를 좁혀가시면 이제 시장을 잡기 훨씬 좋죠. 그럼 대표님은 기본적으로 너무 큰 키워드보다 좀 작은 키워드를 먼저 잡는 걸 추천을 하시는 편인 건가요? 우린 돈이 없으니까 그쵸. 차근차근 한 몇 건 정도를 노려보는 게 제일 좋아요, 초반에? 시장마다 너무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누군가 투자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하면 키워드 검색량이 3,000에서 5,000대일 것 같아요. 네. 그게 근데 조금 이제 진입하기 네. 좋은 키워드? 대신 이거를 만 건으로 만드는 거는 여러분의 목.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표님은 별로 없던 니즈, 약간 애매한 니즈를 네. 되게 키우신 케이스구나. 네. 근데 거기서 또 장악을 해버린 거죠. 네. 검색했을 때 우리만 네, 맞아요. 나오고. 와, 되게 똑똑하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일단 키워드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키워드 장악하고 나서 그러니까 장악한다는 개념은 내가 내 컨텐츠들이 되게 많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단에 떠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그 비어있는 곳은 장악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오히려 네. 그쵸.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좀 웃기게 제가 되게 많이 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카피품 또는 비슷한 거를 많이 내서 막 들어오시니까 이제 저도 장악하기 좀 힘들긴 해요. 열심히 해야 되긴 해요. 근데 초반에 이렇게 발굴을 잘 하시면 장악하기가 쉽고 내 혼자 힘만으로도 장악하실 수 있어요. 블로그나 카페에 글을 쓰는 걸로 바로바로 진입이 돼요. 그러니까 대표님 직접 쓰신 거예요, 초반에? 초반에 직접 썼죠. 블로그 운영도 직접 하고 직접 다 하죠. 혼자서 1인 다요. 대표님이 이제 막 블로그 내가 파가지고 글 올리는데 그게 상당히 올라가요? 그렇죠. 비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되는 거고 자꾸 쓰면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은 당연히 컨텐츠 질이 받기 때문에 비어 있는 곳에서 1등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도 블로그를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글을 써야 그래도 상단 노출도 되고 좀 이 브랜드 인지도나 홍보에도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사실 저보다는 이제 블로그 마케터 분들이 주로 네. 잘 하실 분야지만 제가 첨언을 하자면 이 로직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따라가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포털이든 컨텐츠의 질인데 이 컨텐츠의 질을 뭘로 표현하냐고 하면 얼마나 여기서 머무는가 그걸로 평가하기 때문에 글을 초반에 쓰셨을 때 후킹을 때리고 밑으로 읽어보실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체류 시간을 네. 우리가 모든 컨텐츠 체류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가 짧으면 안 되는 거죠. 길이가 좀 돼야 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너무 짧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와요. 뭐 사진 몇 개 이상, 그 다음에 글자는 몇 개 이상 이 정도는 잡아야 사실 상위 노출의 기본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근데도 안 보고 싶게 생길 수 있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읽기 싫게 생긴 글이면 안 되니까 초반에 이렇게 가독성 좋게 좀 쓰셔라.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최소 1,500자 이상 그런 거꼭 사진 정해줘야 한 돼요. 20장 네. 정도 영상은 꼭 하나 넣고 네. 그러니까 좀 길이가 있어야 볼만한 컨텐츠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럼 맨날 내가 무슨 할 말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챗GPT, AI 좀 툴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또 쓰일 수 있거든요. 웨딩 속옷의 장점, 뭐 단점
웨딩 속옷 고를 때 주의점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저보다 더 컨텐츠. 잘 알더라고요. 네. 나보다 브랜드를 잘 설명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를 조금 그 블로그 안에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있게끔 컨텐츠를 만들어주면 좋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진짜 막 창업을 정말 생각하시는 분들, 이미 창업을 했지만 좀 이 브랜드를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지, 스케일업에 대한 고민을 있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꿀팁. 너무 사실 먹물 같은 말이긴 한데 반드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내 핸드폰으로 혹은 친구 핸드폰으로 아니면 남의 PC로 뭐 이렇게 봤을 때 이 돈 주고 살 가치가 있는지를 고객의 동선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너무 좋다. 고객의 동선에서 이게 확인해라. 요새는 뭐 크로스 해킹, 크로스 마케팅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는데 뭐 아주 전통적인 고객의 심리 프로세스를 딱 거쳐서 안 사면 좀 문제 될 것 같은데? 살까 말까까지는 가셔야 파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막 퍼널 그리고 고객의 여정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동선을 파악하고 그 동선을 적재적소에 메시지를 배치하고 전문가. 컨텐츠를 배치하고 퍼널입니다. 네, 그거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딱 대표님 보니까 와 이거는 이분은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예비 창업자분들이 이분한테 가서 도움 받아도 되게 좋겠다. 창업 꿈나무라면. 그리고 창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막혀서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황정 대표님한테 좀 도움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떤 분들이 조금 대표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궁금한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많이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방황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표님도 도와주신 분 되게 잘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쵸? 많아요. 저보다 네. 더 많이 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 너무 좋아하냐면 저는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이렇게 공유하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공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와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유튜브도 나와주시고 또 저희가 그러면 우리 강의 한번 만들어보자. 왜냐면은 대표님이 갖고 있는 이 창업 노하우를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면 좋잖아요. 그리고 저도 왜 사업이 망했을까 생각을 많이 해보면 대학생 때 그죠. 시작을 했고 회사도 한 번도 안 다녀봤고 그러니까 어디 들을 조언도 없었고 정말 부딪히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서 배운 거니까 너무 오래 돌아 간 거예요. 이거 조금 잘하시는 선배님이 있었으면 가서 좀 배우고 쉽게 갈 수 있는데. 네, 쉽게 갈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똥인지 다 찍어서 이제 그게 또 성향상 그래서 그게 좀 짬바가 되는 거죠. 상향상 그게 또 맞는 상향이기도 하지만 좀 배웠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창업을 했거나 아니면은 창업을 하기 전이라면은 어쨌든 창업에 뜻이 있다 하는 분들은 황지영 대표님의 창업 실전반이죠. 들어보셔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이 또 지금 무료 특강을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료 특강 통해서 노하우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무료 특강 지금 저희 대표님 그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저희 여기까지 해보고요. 또 대표님 이렇게 노하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